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영어 단어를 너무 남발하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지요. 우리말로도 충분히 의사전달이 가능한데 구태여 영어를 쓰면 왠지 전문가 흉내라도 내는 것 같고 좀 듣기 싫습니다. 한자는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문자 쓴다고 하는 그런 경우 말이에요. 그래도 영어보다는 조금 덜 불편합니다. 가끔 유식하다는 소리도 듣죠.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 그럴 겁니다만 한자가 가지는 함축성과 내용의 유래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사성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책 소개 들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고사성어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처음 같이 방송하는 거죠, 그죠? 네. 맨날 PD로만 있다가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본인 소개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일주일 동안 제가 임시로 진행하고 있는 최혜윤 PD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저희가 녹음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음향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수님이 다시 또 힘든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재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원래 이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게 자연스럽게. 네. 예. 교수님이 너무 오늘 처음이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또 약간의 좀 네네. 액션을 좀 하려고 그랬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네. 녹음을 했었는데 네. 그 지하에서 이제 녹음을 하느냐고 음향 상태가 안 좋아서 네네. 다시 지금 녹음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네. 전영관 선생님보다 우리 PD님이랑 녹음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 PD님을 못 봐서 그렇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너무 띄워주세요. 앞으로 전영관 선생님은 좀 이 방송 들으시면은 오지 마시고 우리 둘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네. 삐져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그 소개할 책은 네. 이제 고사성어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그 흔히 고사성어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고사성어를 통해서 사람의 학문, 즉 인문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인간의 삶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이 그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가 아주 독특합니다. 네. 호가 철산이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이름은 이제 최정준인데. 무슨 뜻인가요? 이분이 이제 주역을 공부한 분이세요. 네. 우리나라 주역에 일단 그 도통을 이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철산, 즉 철학의 산이라고 하는 그 호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하죠. 네. 그죠? 이분의 호를 지어주신 분은 바로 누구냐면 대산 김석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대산. 이 큰 대자 매산자거든요.
철산, 철학의 산, 큰대자, 매산자 이 호를 받은 김석진 선생님은 현재 그 약 85세신데 네. 생존한 우리나라 주역의 제1인자라고 할 수 있죠. 대산 선생님께서 호를 받으신 것은 누구로부터냐? 바로 야산 이달이라고 하는 분 때문입니다. 네. 야산 이달 선생님이 그 우리 동방의 새로운 홍역이라고 하죠. 즉 홍범구주, 홍익인간 이런 그 홍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주역을 정립했다라고 이야기할 네. 수 있는 건데 야산 이달 선생님은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죠. 네. 전봉준, 예, 네네. 전봉준 장군의 저자였던 이희화 선생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예, 이희화 선생님께서 야산 이달 선생님의 자제인데 네. 야산 이달 선생님의 사진이 딱 한 장이 남아 있어요. 네. 이런 까만 동그란 돋보기를 쓰시고 머리를 빡빡 밀고 계시는 야산 이달 선생님. 눈매가 보통 눈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야산 선생님의 얼굴과 이희화 선생님의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야산 선생님은 아주 일찍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셨던 분이죠.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대산 선생님께서 쓰신 스승의 길 주역의 길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이제 한길사에서 낸 책인데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대산 선생님께서 그 아드님이셨던 이제 이희화 선생님께 이렇게 이제 책을 출간하기 전에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본 이야기들이 너무 신비로운 게 많은데 네. 이걸 사실대로 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 허황되고 거짓말로 알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이희화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이 보신 그대로 다 쓰셔라. 선생님이 경험한 그대로 다 쓰셔라. 그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썼죠. 뭐 축지법을 뭐 한 이야기들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예, 기억에 나와요? 그 야산 선생님께서 이런 그 이제 예언을 하셔가지고 한국 전쟁을 예언해서 이제 그 논산 대둔산 일대에 살던 분들을 모두 다 안면도로 이주시켰던 이야기들 또 이런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선물 투자 같은 거예요. 증권에서. 그걸 쌀을 갖다가 미리 사모아 가지고 그걸 이제 이자로 불려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다음에 그걸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던 뭐 이런 이야기들. 네. 이런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 사람을 뭐 살리고 죽였던 뭐 이런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대산 선생님이 정리를 하셨죠. 대산 선생님은 이제 본인도 역시 이제 천재의 어떤 기질을 갖고 계셨었는데 네. 야산 문화에 들어가서 주역 공부를 하고 났는데 야산 선생님께서 이제 대학 우리 이제 사서 이야기할 때 대학 중용 노노 맹자 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대학이 원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공자가 했던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당시 제자들이 저수를 했던 거였었죠. 그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진시황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서갱유 당시에 이제 책을 네. 불지르고 이제 유학자들을 갖다 땅에 묻었다. 그게 네. 이제 분서갱유인데 그 시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자 백가의 학문들을 갖다가 탄압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것을 예언했던 공자가 네. 공자가 뭐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예언해서 자기 집 벽에다가 그 죽간 옛날에는 이제 종이가 없었으니까 대나무에다가 글을 썼죠. 그죠? 네네. 그 죽간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이제 집 벽과 벽 사이에다 이제 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공자의 집에서 그 죽간이 이제 발견이 돼서 네.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당시 후대 사람들이 대학의 순서를 잘못 정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편찬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주역을 이제 그 대학을 다시 순서를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하시고 나서 그것을 기념해서 자신의 수제자였던 대산 선생님께 바로 대학을 다시 정리했다라고 하는 기념으로 대산이라고 하는 호를 지어주셨죠. 그러니까 그 대나무 판에 썼던 순서를 잘못했던 걸 그렇죠. 다시 재정리해서 그렇죠. 제대로 된 대학을 만든 그러니까 거군요. 그간 몇천 년 동안 잘못된 대학을 배우고 있었던 것을 야산 선생님께서 새롭게 정리를 하신 거죠. 이만큼 이분은 동양 고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주역을 혼자서 공부를 하셔갖고 이제 완벽한 깨우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분의 어떤 모든 것들을 바로 대산 선생님이 있게 된 것이고 네. 대산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철산 최정준 박사가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철산 최정준 박사하고 네. 굉장히 깊은 인연을 좀 맺고 네.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철산하고 저하고 사실 동갑입니다. 네. 동갑인데 제가 스승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고 있죠. 저도 뭐 하여튼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게 네. 큰 공부를 하진 못했지만 제가 철산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뭐 이게 직접 보야 되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얘기를 키도 나누지 크고. 않아도 그 예. 길골이나 뭐 이런 데서 풍겨 나오는 이미지가 있나요? 그럼요, 아우라 그럼요. 같은 게? 예, 그런 게 기가 막 나오죠. 철사는 이제 성균관대학에서 네. 동양철학을 공부하고 그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까지 하게 됐죠. 네. 박사 논문은 이제 여헌 장영광 선생이라고 이제 그 퇴계의 학통을 이었던 분인데 그분의 이제 주역사상을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굉장히 그 독특한 내막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사는 그 이제 원래 대전 사람입니다. 네. 대전고등학교를 뭐 수석으로 아마 졸업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리에 별로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이미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좀 전혀 다르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가 버렸었는데, 형이 이제 그 산에 가서 이제 동생을 데리고 오게 됐죠. 네. 그래서, 철산이 이제 다시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네. 어쨌든 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스승을 찾으러 주유천하를 하게 됩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죠? 뭔가 뭐 어릴 때부터 세상을 다 깨달은 예. 그런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예전에 네. 소설 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단의 주인공이 이제 권태훈 선생도 찾아가 보고 또 지금 이제 뭐 국학원의 일지 이승원 선생도 찾아가 보고 뭐 네. 등등 수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봤는데 다들 자기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대산 선생님의 소문을 듣고 대산 선생님 찾아갔죠. 딱 한 번 찾아가서 보고 이분이 나의 참된 스승이로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아예 집안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요즘으로 같으면 이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죠. 네. 도제제도를 이제 하게 돼서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28살에 드디어 주역을 이제 완전히 통강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입학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철산 이야기에 의하면은 철산이 그 가르쳐 주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배우러 가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네.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철산이 웃으면서 선생님 이제 그 세상이 변해서 네. 이렇게 그 대학 교육도 받고 또 이런 그 정식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 나라에서 철산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아무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철산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예전에 그 대학에 가기 전에 네. 화성박물관에 이제 학예 팀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이제 이화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서 네. 이화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특강을 한번 하게 됐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철산이 이제 이화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인사를 드리러 왔던 거죠. 네. 근데 로비에 서 있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몸에서 그냥 빛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철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한 오후 5시쯤 제가 찾아갔습니다. 네네. 찾아가서 제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철산이 이제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가 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내가 꿈도 많은데 네.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러 왔다. 제가 이야기했더니 철산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녁 때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술을 한잔 하고 이제 나이도 동갑이고 네네. 하니까 뭐 학번이야 뭐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하도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스승이자 네. 친구로서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 밑에서 이제 주역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 아주 다양한 경험이고 네. 심도 있는 일이기도 했죠. 사실 제가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좀 아주 특이한 이야기. 너무 좀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네. 아주 이른 나이에 네네. 그 화성박물관에 이제 학예 팀장을 하던 그 시절에 철산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경기도에서 갑자기 저한테 네. 경기도 박물관장으로 내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 그것도 2개 박물관 중에 관장도 아니고 1개 학예 팀장을 하고 있던 사람한테 네. 경기도 전체 박물관을 통솔하는 박물관장으로 내정을 한 것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죠. 아마 네. 제가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제 그 경기도에서 박물관 전체를 개혁하고 새롭게 이제 바꾸기 위해서 아마도 저를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문화정책국장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거절을 했어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진지하게 진짜다. 네. 경기도 박물관을 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김준혁 당신이 필요하다. 내가 도지사 결재를 받아내겠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부지사까지 결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시장님하고 자기가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짐쌀 준비를 하고 있어라. 네. 당시에 이제 그 민선 5기가 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당시 그 민선 5기 수원시장님이 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분이 시장이 됐는데 제가 이제 사표 내고 경기도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그 방방 뜨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2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네. 이제 그 점심을 먹다가 철산하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다 그 얘기를 꺼냈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괴를 한번 뽑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점을요? 예. 네네. 그래서 당시 이제 뭐 이렇게 그 대나무 산까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네.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네. 책으로다가 이렇게 뽑아보자. 임시로 급한 대로 딱 그래서 저보고 숫자를 한번 그 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폈더니 525 아주 사실 나쁜 괴가 아니에요. 풍천소축이라고 굉장히 좋은 괴 5효가 나온 거죠. 네. 일반적인 것 같았으면 굉장히 좋은 괴였는데 네. 당시 철산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미룬부르다. 구름이 가득하지만 끝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 뭐 책 페이지로 그렇죠. 간 책 거예요? 페이지에 보면 이제 뒤에 딱 넘기면 숫자가 나오지 숫자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그 숫자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점을 봤던 거였죠. 어쨌든 그 뒤로 저도 이제 점을 치기만 하면 하여튼 뭐 백발백중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네네. 오세훈 시장이 그 투표를 할 때 네. 저도 한번 그 딱 목욕을 하고 나서 괴를 제가 뽑아봤더니 밥솥괴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밥솥이 엎어져서 잘 익은 밥을 끝내 먹지 못하는 그런 괴가 나와갖고 정말요? 이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 그만두겠구나. 오. 그런 괴도 뽑았고 그 뒤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네. 당시에 그 나경원 씨하고 선거에서 붙었을 때 그때 제가 괴를 뽑아봤더니 두 여인이 협공을 해도 끝내 이긴다라고 하는 괴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신비하죠, 그죠? 어쨌든 제가 그 고사성어 인문학 그 철산 최정준 박사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그 이야기들을 꺼낸 것은 네네. 바로 이 최정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내공이 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실존 인물이라기보다 왜 위인전에서 읽은 막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그런 인물인 그런 것 게 같은데 있죠. 사실은 그분이 쓴 책이라고 하니까 제가 네네. 그렇게 이제 운세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어느 날 이제 철산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김준혁 박사가 지금 기가 좀 많이 지금 부족한 것 같다. 기운이. 네. 그래서 대산 선생님께 호를 받으러 가자. 네. 대산 선생님께 호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기운이 북돋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그 첫눈 내린 날 가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저한테 오늘 대산 선생님이 호 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내려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가 11월 초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날이 장모님 생일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첫눈 내린 날 가자더니 네. 11월 첫 주였는데 뭐 눈 올 때도 아닌데 그러면서 속으로 투덜투덜대면서 내려갔죠. 네. 지금 이상하다 이러고. 근데 호를 받았어요. 네. 배우락자 매산자 학산이라고 하는 호를 네. 대산 선생님한테 이제 받은 거죠. 엄청난 이제 영광이죠. 사실 저도 이제 뒤에 산자 들어가는 호를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산이라고 하는 호를 받고 또 제 아우
우리 철산을 소개시켜줬던 제 아우가 한 명 있는데 네. 그 아우도 형산이라고 하는 형통할 형자 매산자 형산이라고 하는 호를 받아서 우리 셋이 이제 삼산을 하기로 이제 한 거죠. 네. 그러고 났는데 철산이 이제 저한테 아유 뭐 오늘 학산 새로 호 받은 걸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네. 이거 아무래도 조만간에 학사는 대학으로 갈 것 같다. 네. 대선생님이 배우락자 호를 주신 것은 대학으로 가라고 호를 주신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걸리나 한잔 하고 가자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둘이 이제 형산은 운전해야 되니까 네. 철산이랑 저랑 이제 막걸리를 한잔 딱 하고 헤어졌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회덕 IC를 지나서 이제 청원 쪽으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눈이 펑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눈 내린 날 가자고 하더니 네. 정말 그날 첫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무 내려가지고 네. 저희가 8시간 만에 수원에 도착을 했어요. 장모님 생신은 끝내 못 갔죠. 오후 2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집에 거의 12시 가까이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앞일까지 훤하게 바라보는 이런 선견지명이 트이는 것 같은데 그게 예. 중용이라는 책을 공부하면 주역을 주역을 공부하면은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사실은 거예요. 주역은 말이죠. 엄밀히 이야기해서 네. 점을 치는 학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떤 삶, 깨달음 그런 네. 것들을 주는 것이죠. 인간은 말이죠. 항상 잘 나갈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인간은 항상 보다 나은 경지에 갈 수도 있고 또 쇠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렇듯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삶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는 삶, 그것이 일종의 이제 주역인 것이죠. 사실 굉장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역 경전의 여러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내가 좀 더 깨달음을 좀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주역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보다 나은 나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철산 최정준 박사가 이제 이 책을 내는 과정에서 네. 제 아우가 있었던 형산 아우가 수원 경기도 지역에서 제일 큰 언론사인 이제 경인일보에 재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칼럼을 쓸 이제 필자를 이제 찾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저는 이전부터 신문사에 한 달에 한 번씩 역사 칼럼을 좀 쓰고 있었습니다. 네. 김준혁의 역사 산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철산한테 그러지 말고 사자성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할 수 있게 글을 써주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이제 네.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철산이 이제 주역이라든가 아니면 논어라든가 맹자라든가 즉 사서 육경에 나오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책이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이 책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네. 얼마나 쉽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것이지만은 그것 중에서 이제 4글자로 만든 것이 이제 사자성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고사성어가 사자성어는 아닌 거예요. 네, 맞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인문학 최정준 박사가 쓴 이 책은 바로 이제 사자성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삶과 또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책이 단순하게 우리한테 깨달음만 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책은 냉정한 사회 비판, 현실 비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각박한 사회가 됐어요. 네. 남을 인정하지가 않죠, 그죠? 공동체가 이제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들 거꾸로 이것은 엄청난 개혁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뭐 여유당 전서, 네. 즉 이제 1표 2서를 저술하면서도 끊임없이 노노를 갖다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노노가 갖고 있는 가치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어서 오래된 경전이어서 고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노노는 지금 읽어도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바로 개혁을 위한 실학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모자르는 부분들, 우리 사회가 각성해야 될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 책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들, 그 많은 독자들이 자신을 반성하고 또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가지고 네네.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책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얘기 듣다 보니까 왜 성경도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읽는 사람한테 다가오는 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주역이나 뭐 논어, 뭐 이런 대학 이런 책들도 아마 큰 뜻을 담고 있어서 읽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의미가 다가오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고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책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뜻들을 좀 더 쉽게 풀어서 고사성어로 그 안의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예, 그렇죠. 담아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네. 더해서 이 책의 장점은 이제 원전을 같이 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그림을 지금 같이 넣어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내일은 이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여러 그 이제 사자성어들을 통해서 네. 당시 이 철산이 이 내용을 왜 쓰게 됐는지와 사회를 이런 그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우리는 대화하면서 흔히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간결하게 정리되는 장점이 있죠. 논쟁을 끝내버리는 종결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상대에게 던지겠다는 의도로 사자성어를 썼던 건 아닌가 반성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누군가의 행동이 왜 잘못인지 지적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자성어를 들이댔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함축된 진리에 가까우니까 이걸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나를 단속해야 옳은 일 아닐까요? 내가 사자성어를 꺼냈을 때 상대도 내게 그리한다면 결국 그건 논쟁일 뿐이죠. 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나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세상을 논할 때도 쓰이지만 자신의 수양을 위해 쓰이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유식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유를 멈추지 않는 방송 30분 책 읽기의 최혜윤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